5장 소크라테스의 비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둘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라.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네 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라. 가능하면 아니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라. 오버스트릿 교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라는 반응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장애물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가 나중에 아니요 라는 반응이 경솔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자존심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일단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 말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을 솜씨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은 네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럼으로써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을 작동시킨다.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도 같다. 일단 한 방향으로 공을 쳐서 전진시키면 나중에 방향을 바꿀 때 힘이 들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튀게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패턴은 명확하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라는 말을 하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 분비기관, 신경계, 근육을 포함한 그의 몸 전체가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잠깐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눈에 띌 정도로 몸이 움츠러들거나 혹은 움츠러드는 기미를 보이게 된다. 요컨대 신경, 근육계 전체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오히려 몸을 앞으로 움직이며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네 라는 대답을 좀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 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무시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듯하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만약 그 진보주의자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진보주의자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경우였다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어떤 학생에게 혹은 고객에게,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처음부터 아니요라고 말하게 만든다면 그 뻣뻣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너무도 많은 지혜와 성인이나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뉴욕시 그리니치 저축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이러한 내내 방법이 아니었다면 확보할 수 없었을 고객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분은 계좌를 개설하러 오셨죠. 저는 그분이 써 넣어야 할 서류를 드렸습니다. 몇몇 질문은 흔쾌히 답을 주시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딱 잘라 대답을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이 장래에 예금 줄게 은행에 이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못 해드린다고 했겠죠. 예전에 바로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당연히 그런 식의 최후 통첩을 하면 기분은 좋았죠.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요. 은행의 규칙과 규정은 위반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사업상의 일을 주려고 은행에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물며 그분들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드릴 수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센스를 조금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행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말해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처음부터 내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제시하길 거절한 정보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법적인 자격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돈을 이체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혹시라도 고객님 사망 시에 저희가 실수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고객님이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금 그분은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분의 태도는 누그러지고 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죠. 은행을 나서기 전 이 젊은 분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수령인으로 지정한 신탁 계정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대로였죠.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네네라는 말을 하시다 보니 그분은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는 완전히 잊고 제가 제안드린 대로 모든 일을 즐거운 기분으로 해주셨습니다. 조셉 앨리스는 전자기기 제조회사 웨이팅하우스의 세일즈맨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맡은 구역에는 저희 회사가 물건을 정말 팔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는 10년씩이나 그분을 찾아갔는데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제가 그 구역을 맡은 다음에 저도 3년을 꾸준히 찾아갔습니다만 아무런 주문도 받지 못했죠. 결국 13년에 걸쳐 찾아가고 설득한 끝에 몇 개의 모터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든다면 몇백 개를 더 주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컸죠. 괜찮을 거라고,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의기양양하게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기분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앨리슨, 더는 당신으로부터 모터를 못 사겠어요. 왜 그러시죠?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신의 모터는 너무 뜨거워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언쟁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내 반응을 이끌어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미스 씨,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100% 동의합니다. 이 모터가 너무 뜨거우면 더는 사지 마셔야죠. 미국 전기 제조업 협회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더 뜨거워지는 모터를 사면 안 되겠지요. 기관장은 동의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미국 전기 제조업 협회 규정에 따르면 전격 모터는 실온보다 40도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되지요. 맞나요? 네, 기관장도 동의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의 모터는 훨씬 뜨거워요. 저는 논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죠. 이 공장의 온도는 얼마나 되죠? 섭씨 24도 정도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온이 24도이고 거기에 40도를 더하면 64도군요. 64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관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터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제안했죠. 그래요.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옳군요. 기관장이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소한 이야기를 잠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관장은 비서를 부르더니 다음 달에 35,000달러에 상당하는 주문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천 달러를 쓰고도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한 후에야 비로소 논쟁해 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그 사람에게 네네 라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흥미로운 일이라는 걸 배웠죠. 아테네의 잔소리꾼이라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맨발로 다니고 머리가 벗겨진 40세가 되어 19세 소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의 명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가장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 인류의 사유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죽은 지 23세기가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언쟁으로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